권익위가 공익신고 접수되면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기관의 유권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권익위 자의적인 판단에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고요. 그런데 본의원에게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포렌식 사업자는 고객이 맡긴 휴대폰의 개인정보를 3년간 보관하다가 권익위를 통해 신고했다고 합니다. 맞죠?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해당 사건 재판 결과 성매매 등으로 처벌받게 됐는데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따르면 포상금 5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포렌식 사업자가 사건을 제보할 당시 공익신고자 법에는 성폭력에 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즉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었다는 얘기죠. 무슨 근거로 5천만 원 지급했습니까? 이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후 보호 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애초에 음란 정보, 즉 성범죄에 관한 공익신고는 법 취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포상금 대상이 아니지만 전현 전 권익위에서 포렌식 업자 포상을 주려고 개정했다는데 이 사실인지. 그리고요, 위원장님, 이게 상상적 경합이라는 주장으로 공익 제보자 지위를 줬고 포상금도 챙겨줬다고 하는데, 상상적 경합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일 아닙니까? 네.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판단했다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제 왜 소위 포상금이 지급됐는지를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피신고자들이 성폭법의 음란한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승낙을 받지 않고 찍은 동영상을 이렇게 유포시키는 그 사실로 성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행위가 그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정통망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상상적 경합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한 개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성폭법은 그 당시에 소위 공익신고 침해 대상 없었죠. 공익침해 대상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포상금 요건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데, 정통망법은 공익침해 대상 법률이었기 때문에 공익침해 대상 법률인 정통망법 위반에도 해당되는데 둘 사이가 상상적 경험 관계이고, 제가 맞다고 보세요, 그래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잠깐만요. 네. 보고를 받았더니 지금 그건 하여튼 실수로 정통망법 위반을 그 당시 의뢰를 안 한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아닙니다. 보고서 그 당시 보상심의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상상적 경합이라는 걸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상상적 경합이다 아니다 판단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질의 끝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여쭤보고 대답 마지막 해주세요. 이 포렌식 사업자가 정준영의 휴대폰 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다가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이건 명백히 개인정보 위반, 통신비밀법 위반 같고요. 개보위원장도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가수 정준영 사건은 몇몇 디스패치 같은 변명을 내면 공식신고로 제출된 개인정보 맞고, 특히 한 언론사 기자는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를 영국 BBC에 유포된 2차 가해까지 났습니다. 이 성폭력 피해자가 공익신고자 어떤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공익신고자의 신상 불가침 영역인지,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공공연히 공개해도 되는지, 공익신고자는 당연히 법적인 보호를 마땅하지만 언제까지 보호해야 되는 규정도 없는 거잖아요. 이 공익신고에 관련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을 강경하거나 면책할 수 돼 있지만, 이 포렌식 사업자는 성폭력 처벌법, 음란물 소지, 개인정보 유포 등의 범죄가 넘쳐나는데도 아무런 처벌 이력이 없어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YG
양현석 마약 사건 있는데 현재 마약 사건을 복역 중인 한모 씨는 본인이 공익신고자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으로 포상금 권익에서 5,300만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맞습니까 도대체? 근데 특이한 것은 당사자가 아닌 삼자 신분인 이 두 사람 모두 비실명 대리신고했어요. 비슷한 금액의 포상금까지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왜 이 공익신고자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전 위원장께서 고발당한 또 김소연 변호사 있는데 이 오지급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익신고자라는 방탄복을 입고 처벌을 하기는커녕 이름조차 언급할 수 없도록 보호받고 포상까지 받아가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권익위가 특정 정치 진영이 정치 공작을 해서 사조직하고 제작 기획했다는 부분으로 전락됐다는 오해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공익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억울한 피해들이 양성되고 진실이 묻히는 것을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약간 최승준 의원님 질의드리면 죄송한데 지금 사실 이 하셨던 사안이 정확하게 공익신고자라는 건 확인된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승재 의원님도 알고 계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본인이 밝히기 전까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네. 아니 본인 최승재 의원님이 신청하신 자료에 보면은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알고 신청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여줘요. 이 질의가 더 불미스러운 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우려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질문한 거는 그 관련된 내용이 그 과정을 좀 여쭤보는 거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아까 상상력 경합에서 나오는 것 법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해석한 거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그 피신고자들에 대해서 선포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됐고 정통망법 위반으로는 의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포법 자체는 그 당시에 공익침해 대상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공익신고 등으로라고 되어 있는 공익신고 그 법 규정에 정확히 맞지 않았으나 그 당시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니 그건 그 정보통신망법을 안 쓴 것은 사고나 실수인 것 같다라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형이 더 중한 선포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니 포상금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관련 질의를 받고 또 제가 요 지원 국감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피신고자들이 처벌을 받은 성폭법 14조 제2항의 구성 요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정통망법 44조 7 제1항 제1호의 구성 요건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피신고자들은 지금 성폭법 14조 제2항의 촬영물을 제공한 사실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공한 사실로. 그리고 그런데 정통망법 44조 7 제1항 제1호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피신고자들이 처벌받은 성폭법 위반 행위는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네.
따라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적용 대상 법률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같으면 471개 공익침해 대상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해서 형벌이 되거나 또는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신고 당시 공익침해 대상 법률이 아닌 성폭법 위반으로 피신고자들의 형사처벌받은 신고가 포상금 지급 요건인 공익신고 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이 적절했는지 네.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포상금 지급이 지금 잘못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그렇죠?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부족 아까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는데 저는 사실 뭐 증인 신청했다 그래서 지금 불미스럽게 고발도 당했고요. 사실 근데 증인 신청 됐다 그래서 이게 공개되는 자체도 신상이 공개되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증인에 관련된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공익 신고자라고 제보자라고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포렌식 업자라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증인이 채택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단정 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요. 아니, 네.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